안녕하세요. 사기와 령이의 시원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찮아 푸딩. 뭐? 령이가 오늘 푸딩이 미용을 해줬어요. 제가 다 해줘요. 근데 아직 많이는 안 깎았는데 미안해. 멱살 잡으셔도. 푸딩이 얼굴하고 손 발톱을 이렇게 해줬죠. 그리고 저희도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네, 령이 친구가 오늘 결혼식을 했어가지고 네. 우리 옛날 생각도 나네요. 결혼했을 때, 그쵸? 맞아요. 여기서 우리는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는 결혼식 때 영상을 촬영을 안 했어요. 근데 가능하면 영상제를 꼭 하세요. 정말. 영상이 진짜 중요하게 남더라고요. 정말요. 근데 결혼식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신혼톡으로 무슨 얘기를 할까 얘기를 나누던 중에 결혼식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 집에 대해서 그렇죠. 이 신혼 부부한테 가장 고민이고 결혼을 하기 전에 분들한테 결혼을 지금 해도 될까 말까를 가장 고민하는 게 집일 것 같아요.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혼도 좀 약간 망설이게 되고 좀 돈도 더 모은 다음에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신혼집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했는지 저희 한번 그런 스토리들을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또 중요한 것 중 하나 저희가 이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사를 그쵸.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이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집을 어떻게 구했고 집을 구하기 전에 신혼부부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집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지 좀 더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참 시행착오가 좀 있었어요. 시행착오가 많았죠. 네, 저희는 이제 결혼할 때 28에 결혼했는데 그때까지 우리 29했나? 29에 했죠. 28에 연애 시작하고 29에 결혼했죠. 결혼했는데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아마 령이도 그렇지만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있었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 넘어서 이제 그런 경제나 뭐 정부 지원 같은 거를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때 결혼할 때까지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정부 지원 이런 거 안 알아보고 맞아요. 그냥 부모님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분들한테 물어본 것보다는 그냥 부모님한테 여쭤보고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 해가지고 집을 구했는데 매매로 했죠. 우리가 시작을.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매매예요. 네, 빌라예요. 빌라 매매죠. 빌라인데 빌라. 근데 이제 여기로 위치를 잡게 된 것도 인천이거든요. 근데 인천으로 집을 잡게 된 것도 그냥 정말 단순했어요. 저희가 뭐 자금은 없었고 그때 당시에 또 상황을 얘기하자면 너무 많이 긴데 그래서 근데 좋은 싼 집이 나온 거예요. 이 빌라가 너무 싸게 금매로 나왔죠. 금매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것보다 전세로 나가는 것보다 그때는 정부 지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그렇지. 안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게 그때는 저희가 일을 안 했어요. 일도 안 했고 자본금도 전혀 없었어요. 자본금도 거의 한 결혼하고 남은 돈이 한 1,000만 원 남았나? 1,000만 원, 1,500, 2,000? 2,000 정도 2,000 남았죠. 정도. 근데 집을 구해야 원래 되는 2,000 정도여도 이제 좀 똘똘하신 신혼부부들 중에서는 정부 지원을 생각을 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이라는 게 아예 생각조차 안 했었어. 그렇죠. 네. 그리고 일을 안 하고 있었고 일을 했는데 결혼할 때쯤에 이제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머리가 왜 그러니까 띵하고 나왔고 근데 이제 저희가 집을 매매를 하고 바로 이제 일을 또 시작하고 지금은 둘 다 이제 4대 보험이 되는 그런 직장에서 잘 다니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이 집의 금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 맞아요. 대출을 받고 근데 그 대출도 저희가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의 이름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금매로 샀는데 사실 이 집이 거의 20년 됐어요. 20년 되면은 그래도 오래된 집의 축에 속하기도 하고 빌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집을 보니까는 좀 싸게 지은 것 같아요. 완전히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스티로폼 같은 거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그게 많이 했죠. 많이 그게 여기저기서 싸니까는. 네. 빌라를 지을 때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그때도 말했어요. 그래서 뭐 세 글자였던 것 같은데 그 재질이 있어요. 뭔가 나폴리? 재질이 있는데 나폴리. 또 집을 사려고 하는 게 우리가 처음이었잖아요. 네, 우리 이름으로 뭔가 집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조차를 잘 모르고 있었을 때에 이제 좋은 집이 나왔다 해서 이제 부동산과 저희 부모님도 집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같이 그냥 이 집을 보고 부동산 분과 어머니가 너무 좋아 괜찮네 이 정도면 너무 잘 싸게 나왔네 그렇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덜컥 샀어요. 네. 근데 현관문도 삐걱하는 게 있었고 삐걱하는 게 있었고 또 다른 화장실도 그랬었고 화장실도 너무 더러웠고 이전 사람은 전세로 살았는데 청소를 하나도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일단 집에 대한 눈이 낮았어요. 저희는 맞아요. 낮았기 때문에 그냥 음. 뭐 신혼 부부가 하니까는 사실 돈 버는 돈도 없으니까는 그냥 음. 방 2개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냥 뭐 사고 잘 정도만 되지 뭐 대출이야 조금씩 갚아 나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쵸. 요 정도 집을 가진 것만 해도 감사하고 굉장히 이 정도면 살만하지 좋지 이러고 그쵸. 이렇게 샀거든요. 사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 가치관 자체가 결혼도 500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막 이상하게 한 거는 아니지만 제대로 우리 했죠. 안에서 너무 제대로 했죠. 근데 우리 안에서 우리 둘이서 결혼을 하는 건데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서 잘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절감하고 일단 낮게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 집이어도 정말 충분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이 집이어도 저는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단 우리가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집을 사는 거는 전세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수리할 사람을 집주인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다 감당해야죠. 다 감당해야 되는 거를 이해를 잘 못했던 거예요. 그게 실감이 안 닿던 거죠. 네. 그래서 그냥, 근데 지금 이제 매매에서 우리가 또 이제 집을 저희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 해가지고 맞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이요? 해가지고 버팀목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세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제는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던 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금리도 커요, 좀 사실. 금리. 정부 지원 대출이 금리가 작아요. 근데 이런 집 같은 거를 정부 지원 없이 살려면은 뭐 신용대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대출하면 뭐 3.5%에서 4.5% 이 정도까지 가는데 전세자금 대출 또는 디딤돌로 집을 탄다거나 하면은 금리만 잘 받으면은 2% 초중반에서 많아도 3% 전까지 2% 후반대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금리가 처음에는 저도 사실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 1%, 0.5%이 차이가 크다는 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직접 살아보니까는 그 퍼센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가 3점 몇 프로더라고요. 근데 한 5천만 원대라고 해도 거의 한 15만 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근데 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한 집을 보는 안목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무조건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긴다는 거에 대한 그렇죠. 이 기쁨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을 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수리할 것도 생기고 신혼부부가 총 5년까지 저희를 신혼부부가 되고 그때 5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고 나서 5년까지 이제 신혼부부로 이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디딤돌 대출이라 그래서 정부 지원 대출인데 집을 살 수 있게끔 저렴한 금리로 해주는 거예요. 신혼부부한테만. 그렇게 하는데 그 조건이 무주택자여야 되는 거예요. 무주택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집을 안 팔아도 되긴 되지만은 대출을 금리가 적은 대출을 받으려면은 집을 무주택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이제 팔려고 지금 하는 거고. 그렇죠. 중요한 건 감당할 수 제가 있는 선에서 이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러분도 우리도 한번 생각했던 게 이제 와서 생각이 됐던 게 집을 고를 때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것들을 먼저 나열을 해야겠다. 모든 것을 다 갖출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상관없어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보 같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서기가 원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을 나누고 공유를 하고 합의점이 맞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서기는 아파트를 가고 싶었죠. 아파트 가고 싶어하죠. 지금도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로 갔을 때 그때까지는 뭐 신축 빌라나 이런 데도 괜찮은데 5년 저희가 2018년에 이제 혼인 신고를 했고 2022년 한 4월쯤에 이제 그 신혼부부 그게 끝나요. 신혼부부 끝나기 때문에 그때 2022년까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출을 좀 해서 좀 무리해서라도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고 싶은 지금 욕심이 있죠. 그래서 서기는 아파트니까 저도 아파트가 좋고 아파트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관없는데 이제 제가 원했던 거는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방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집이 넓었으면 좋겠다. 난 거실
거실 욕심이 좀 있어. 거실 꾸미고 싶어. 거실 넓게 하고 싶어. 소파도 넣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요. 근데 또 자금은 이만큼이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하면 끝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한번 전세자금 대출이나 디임도 대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건들을 한번 푸는 방송을 한 번 더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도 찍고 싶은데. 그래요, 찍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이제 신혼부부이시고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이 얼마나 있고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디딤돌이나 뭐 버팀목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거기는 어디가 있고 근데 너무 내가 일하는 곳과 떨어져 있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신혼부부라면 일단은 정부 지원 대출을 우선적으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제일 같고요. 좋죠. 그 중에 뭐 가장 많은 게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도 은행에서 해주는 게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건이 다르니까는 그것도 잘 알아보셔야 되고 마지막에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매매할 때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는 이런 것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집을 처음에 사기 전에는. 네. 근데 또 그렇다고 서울 집값은 확실히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죠. 요즘에는 뭐 경기도나 수도권 근처로 알아보는 추세이기도 한 것 같고 또 청약 주축도 중요하죠. 근데 서기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저기 서울 쪽인데 거의 1시간 40분에 걸쳐서 가죠. 저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저는 다행히 이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아예 바꿨기 때문에 되게 가까운 쪽으로 그냥 편한 대로 30분? 했어요. 30분이면 가니까. 보통이죠. 보통. 근데 저는 멀면은 못 갈 것 같더라고요. 1시간 반은 저는 못 할 것 같은데. 확실히 20대 초반에 중반에는 첫 직장일 때는 응. 멀어도 그냥 모르고 가거든요. 맞아요. 체력도 됐고 그냥 뭐 모르고 가지. 근데 30대가 넘어버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체력적으로도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20대 때보다 시간이 더 부족해. 부족해서 그 출퇴근하는 시간도 아깝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잠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출퇴근 시간이 멀어지면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두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집이 없는데 집도 없고 그런데 결혼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차일피일 결혼을 미루는 것보다 조금 멀더라도 합의점을 좀 찾아서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무리 적다고 해도 길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 집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떼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본을 모은다고 하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저희가 20, 30대 뭐 1억, 2억 이렇게 모으는 건 말도 거의 안 되고 힘들죠, 요즘은. 물려받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가족이 뭐겠어요. 가족이 또 힘든 때부터 같이 이제 일궈 나가고 만들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 자본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는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겪어 나가면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외로 석이랑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제 만나고 그냥 둘이 좋아서 그냥 우리 둘이면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식도 되게 좋게 정말 저렴하게 하고 실제 자본을 그렇게 갖고 있진 않았지만 이런 걸 하나하나씩 같이 겪어 나가니까 서로의 안목이라든지 뭐 이런 공유하는 대화 내용도 많아 깊어지고 그런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19년 초쯤에 일단 이사 가는 걸 전세자금 대출로 해서 신축으로 이사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22년도까지는 디임도 대출해서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하고 싶어요. 그때 또 그럼 열심히 또 돈을 모아야겠죠. 자기 집을 자본금이 있어야 되니까 또. 자기 집을 이제 정말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요. 그때쯤이면 아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아마 저는 지금 전셋집도 좀 큰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조금 넓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때 또 임신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모르는 거니까. 오늘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집에 대해서 저희는 어땠는지 저희의 실패담 또는 이런 과정들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집을 갖고 싶으세요? 다음에는 저희 신혼톡 다른 더 재밌는 주제로 가지고 석이와 령이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안녕.